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50대, 60대, 70대, 어쩌면 80대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그때는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이 듦의 선물입니다. 지혜입니다. 오늘은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배운 인간관계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우리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고독의 진실. 첫 번째 깨달음,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더라.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평생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진짜 평화는 혼자 있을 때 온다는 것을. 왜 젊었을 때는 혼자가 두려웠을까?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웃고 떠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불안, 두려움, 공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나이 들어 알게 된 고독의 가치.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는 시간,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이제야 압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한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썼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났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도 갔고 하기 싫은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정말 가고 싶은 곳만 갑니다. 고독이 주는 4가지 선물. 첫 번째, 나 자신과 친해집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가치, 이제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합니다. 말 조심, 행동 조심, 상대방 기분 맞춰주기, 분위기 읽기, 피곤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런 긴장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이제야 압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소음 속에서는 중요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고요해야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야 보입니다.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충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조언, 혼자만의 시간 만들기.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저 나와 함께 있는 시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점점 그 시간이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편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더라. 두 번째 깨달음. 기대가 상처의 뿌리였다.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법. 젊었을 때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친구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세상에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상처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기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평생 품었던 기대들, 친구에 대한 기대. 친구니까 힘들 때 당연히 도와줘야지. 친구니까 내 말을 이해해줘야지. 친구니까 먼저 연락해야지. 하지만 70년을 살아보니 압니다. 친구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바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여유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당신을 덜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가 이만큼 해줬는데 효도는 당연하지.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야지. 부모 마음을 알아줘야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녀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고민도 있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들의 삶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 평생을 함께 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야지. 나이 들어서도 변함없이 사랑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줘야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신혼 때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나도 변했듯이 상대방도 변했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보이는 것들. 이상한 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친구가 바빠서 연락을 못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끔 만났을 때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녀가 자주 오지 못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대신 왔을 때 진심으로 기쁩니다. 배우자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냉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70년을 살아본 우리는 이것이 진실임을 압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실천 방법, 기대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 먼저 연락하기.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보고 싶으면 내가 먼저 연락하세요. 답장이 늦어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바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덜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기. 당연히 알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화내지 말고 조용히 말하세요. 이런 부분이 조금 섭섭했어. 이렇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주고 잊어버리기.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준 것은 내 선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주고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진짜 베푸는 것입니다. 변화 받아들이기. 10년 전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다릅니다. 당연합니다. 나도 변했으니까요. 옛날 그대로를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기대를 낮추니 오히려 풍요로워졌다. 이상한 일입니다. 기대를 낮추니 오히려 받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받아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축하해 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찾아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와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진심으로 기쁩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잘해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잘해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려에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실망이 없으면 평화가 온다. 70년을 살아보니 이것이 진실입니다. 평화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적게 바라는 데서 옵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느라 내 인생 못 살았더라. 세 번째 깨달음. 남의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못 살았다. 명예란 타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것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70년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산 것. 이웃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말하고 싶은 것도 못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그랬던 이유. 우리 세대는 유독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면 문화. 우리가 자란 시대는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좁은 공동체. 우리가 산 시대는 동네가 작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소문이 무서웠습니다. 희생의 미덕. 우리는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이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그래서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면서 이제 와서 보니 후회되는 것들. 70년을 살아보니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못한 것들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되냐,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소리에 포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그게 뭐 하는 거냐,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말하고 싶었던 것,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참는 게 미덕이다라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진실. 이제는 압니다.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뭘 입든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쁩니다.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썼던 남의 시선은 대부분 내 상상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하고, 평범한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구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행복을 구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한가? 내가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기.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됩니다. 90세에 사랑에 빠져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가고 싶은 곳 가기.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체면이 있는데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입니다. 혼자 여행해도 좋고 친구와 함께 가도 좋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세요. 말하고 싶은 것 말하기.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물론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 진심은 표현해도 됩니다.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이 싫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실천 조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세요. 내일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보세요. 모레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 사용하기. 남들이 뭐라고 할까? 대신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로 생각하세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 대신 나는 이것이 좋을까로 생각하세요. 주어를 남들에서 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뒷담화 두려워하지 않기. 사람들은 어차피 말합니다. 내가 뭘 하든 말합니다. 잘해도 말하고 못해도 말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갖는 의견은 대체로 그들의 진정한 가치보다는 우리 자신의 허영심과 관련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불만족, 그들의 질투, 그들의 좁은 시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70년을 살아온 당신은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남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상처는 붙들고 있는 내가 만든 거더라. 네 번째 깨달음, 과거를 붙들고 있던 건 나였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70년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 상처들이 너무 아팠고 오래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깨달았습니다. 그 상처를 계속 아프게 만든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왜 상처를 붙들고 있었을까? 반추하는 습관. 밤마다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없이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딱지가 앉으려는 상처를 계속 긁어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피해자로 머무는 것의 편안함.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피해자로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피해자야. 나는 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 잘못을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환상. 마음속으로 복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이 벌 받을 거야. 언젠가 저 사람이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이 일종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나만 계속 아팠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진실. 상처 준 사람은 이미 잊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아파하는 동안 상대방은 이미 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상처 준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밤마다 그 일을 떠올리는 동안 상대방은 잠을 잘 자고 있었습니다. 복수해도 시원하지 않다. 가끔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거나 듣습니다. 봐라, 벌 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씁쓸합니다. 그 사람의 불행이 내 상처를 낫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이 우리를 만든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얼마나 오래 아파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 인생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이었습니다. 상처를 놓아주는 방법. 반추를 멈추기. 과거의 일을 계속 떠올리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다른 것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들리는 것, 지금 느껴지는 것.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기. 나는 피해자야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아파할지 아니면 이제 놓아줄지. 그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복수의 환상 버리기. 상대방이 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세요. 그 마음은 당신을 묶어둡니다. 상대방의 삶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쓰지 마세요. 내 인생에 쓰세요. 용서의 진짜 의미 이해하기. 용서는 상대방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이제 놓아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나를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7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것.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싶다면 나도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 70년의 상처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들 덕분에 나는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실천 조언,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용서의 편지 쓰기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서합니다.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요.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상처를 배움으로 전환하기. 이 상처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물어보세요. 사람의 본성에 대해, 관계의 본질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모든 상처는 배움을 줍니다. 그 배움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상처가 의미 있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사는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롭게 사는데 쓰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니 더 힘들더라. 거리가 답이더라. 5번째 깨달음.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고 멀어지면 추위에 떤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 비유입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지 압니다. 젊었을 때의 착각. 젊었을 때는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만나야 한다고,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그래서 친구와는 매일 만났고, 배우자와는 늘 붙어 있었고, 가족과는 모든 것을 공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피곤해진다는 것을,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작은 것에도 짜증이 난다는 것을 7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거리의 중요성.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부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할 일을 합니다. 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취미가 있고 각자의 친구가 있습니다. 저녁에 만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와도 거리가 필요하다.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자주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가끔 오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더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간섭하게 되고 부담이 되고 서로 피곤해집니다. 친구와도 거리가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친구와 매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친구는 1년에 몇 번만 만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많고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거리를 두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 이상한 일입니다. 거리를 두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작은 것에 짜증나지 않는다. 매일 만나면 작은 것에도 짜증이 납니다. 말투, 버릇, 습관. 하지만 가끔 만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웠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게 된다. 늘 곁에 있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그리워집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더 소중합니다. 각자가 성장한다. 늘 붙어 있으면 각자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각자가 성장합니다. 각자의 취미를 개발하고 각자의 세계를 만들고 각자의 시간을 즐깁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최선의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은 관계다.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관계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압니다. 의무감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는 필요가 사라지면 끝난다는 것을. 하지만 원해서 만나는 관계는 다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적절한 거리 만들기, 구체적 방법. 매일 연락하지 않기. 가까운 사이라도 매일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질입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비밀이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신뢰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 갖기. 함께 사는 부부라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가고 남편은 산책을 나갑니다. 저녁에 다시 만나 차를 마십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관계. 진짜 가까운 사이는 거절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못 만나겠어. 이 부탁은 들어주기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이해합니다. 7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것. 관계는 균형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적절한 거리, 그것이 답입니다. 그 거리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부부의 거리, 부모 자식의 거리, 친구의 거리 모두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에게 편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편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실천 조언,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약속 줄이기. 무리해서 약속을 잡지 마세요. 해야 하니까 만나지 마세요. 하고 싶어서 만나세요. 의무적인 약속은 줄이세요.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세요. 혼자 있는 시간 소중히 하기.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TV만 보거나 멍하니 있지 마세요.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하거나 생각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워지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풍요로워집니다. 노라고 말하는 연습하기.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점 쉬워집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힘들어요.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좋은 관계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 있다는 것을. 그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보니 자유로워지더라. 6번째 깨달음. 나이 듦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인생의 전반부는 욕망의 시간이고 후반부는 지혜의 시간이다. 70년을 살아보니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진실임을 압니다. 나이 듦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망이 너무 많았다.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돈도 벌고 싶었고, 명예도 얻고 싶었고, 권력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욕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늘 더 원했습니다. 비교가 많았다. 남들과 비교했습니다. 친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안 했다. 이웃은 차를 샀는데 나는 못 샀다. 동창은 성공했는데 나는 못했다. 그 비교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했다. 앞일을 걱정했습니다. 직장은 안정적일까? 돈은 충분할까? 자녀는 잘 클까? 건강은 괜찮을까? 끝없는 걱정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달라진 것들. 욕망이 줄어들었다. 이제는 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성공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큰 집도 필요 없고 비싼 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하지 않게 되었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걱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살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니다.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원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인간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곤한 모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경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 얻은 4가지 자유. 타인의 시선에서의 자유.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욕망에서의 자유. 젊었을 때는 끝없이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적게 원하니 만족하기 쉽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햇살이 따뜻한 것, 차가 맛있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입니다. 비교에서의 자유. 젊었을 때는 늘 남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나대로, 남은 남대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의 압박에서의 자유. 젊었을 때는 늘 서둘렀습니다. 빨리, 더 빨리.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갑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합니다. 느린 것이 깊은 것입니다. 70년을 살아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젊은이들에게 서두르지 마세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중년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되고 관계를 정리해도 되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세요. 동년배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세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 것입니다. 남을 위해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쓰세요. 늙어간다는 것은 점점 젊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본질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역설적인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거칠애를 벗어던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실천 조언, 나이듦을 축복으로 만드는 법, 단순하게 살기, 복잡한 것을 버리세요. 필요 없는 물건, 의미 없는 약속, 피곤한 관계 다 버리세요. 단순할수록 행복합니다. 적게 가질수록 자유롭습니다. 천천히 살기.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것이 없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이 멀리 가는 것입니다. 자연과 가까이 살기. 자연을 가까이 하세요.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꽃을 보세요.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자연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감사하며 살기.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지더라. 7번째 깨달음. 죽음을 인정하니 삶이 더 소중해졌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휴식이다. 70년을 살다 보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동년배들의 부음을 듣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긴장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젊었을 때 죽음이 두려웠던 이유, 끝이라고 생각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혼자가 된다고 생각했다. 죽음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 고독이 두려웠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달라진 생각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듯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거기에 슬픔은 있어도 두려움은 없어야 합니다. 죽음은 쉼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휴식이라고. 평생 수고한 몸과 마음이 마침내 쉬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 죽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하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영원히 산다면 삶이 소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룰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삶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 달라진 것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 죽음을 생각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의미 있게 산 시간, 베푼 선행 이런 것들입니다. 용서가 쉬워진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망을 안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됩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원망은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내려놓고 가고 싶습니다. 후회가 줄어든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오늘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은 오늘 합니다.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후회가 줄어듭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죽음에 대한 지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유언장을 쓰는 것, 장례를 계획하는 것, 자녀들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일입니다.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잘 죽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잘 사는 것, 그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의미 있게 살면 죽을 때도 평안할 것입니다.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억되느냐이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온전히 살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정하면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미루고 항상 후회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오늘 이 하루를 실천 조언,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법. 유언장 작성하기. 미루지 마세요. 오늘 유언장을 쓰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써두세요. 그것이 책임입니다. 하고 싶은 것 미루지 않기.
나중에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늘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만나세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늘 말하세요. 용서와 화해하기. 원망하는 사람이 있나요? 용서하세요.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나요? 화해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 표현하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말할 수 있을 때 하세요. 70년을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며 의미 있게 그렇게 살다가 평안히 가고 싶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마지막 이야기,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70년,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지혜로운 우리를, 따뜻한 우리를.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인간의 위대함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에 있다.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준 선물입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7가지 진실. 일 혼자 있는 것은 외롭지 않다. 오히려 평화롭다. 이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다. 오히려 감사가 많아진다. 삼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사 상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다. 놓아주면 자유로워진다. 오,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 육 나이듭은 자유다. 욕망에서, 비교에서, 시간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 칠 죽음을 받아들이니 삶이 더 소중해진다. 이것이 7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이미 말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봐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평화롭게 살면 됩니다. 감사.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혜, 70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 지혜를 젊은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존엄이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행복을 쫓지 마세요. 대신 존엄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세요. 70년을 살아온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여기기.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하루를 선물로 여기세요. 아껴서 쓰세요. 의미 있게 쓰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기.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지내,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용서하고 놓아주기. 아직도 붙들고 있는 원망이 있나요? 오늘 놓아주세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내려놓고 가볍게 사세요. 하고 싶은 것 하기. 내일을 기약하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7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버텨왔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사세요. 그것이 70년을 살아온 당신의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세상에 왔고 홀로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그 사이에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고개 들고 당당하게 남은 시간을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